까꿍,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와니TV로 찾아왔고, 사실 그동안 와니경제TV라고 유튜브 영상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올리고 있었는데, 먹방은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소화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에 약간 고지혈증, 이제 조금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고 싶어가지고 조금 자제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네. 하지만 열심히 운동해서 다시 먹방으로 찾아오겠다. 다짐하면서 네. 이 영상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왜 안 올리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또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어, 와니TV 또 구독자분도 계시긴 하는데 네. 제가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먹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져온 건 이제 세무인데, AI로 덧발라진 금융소득, 시스템소득. 제가 지금 한 세무사가 된 지, 한 13년, 14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자산가분들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저도 이제 책을 보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생각, 뭐 시장 경제, 자본주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공부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투자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좋은 분들의 이야기들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얘기해 드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약간 같이 고민해보자. 제가 아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적 자본은 뭔지, 금융 자본은 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을 받진 않잖아요. 뭐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대부분 이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책도 보고 뭐 영상도 보고 아니면 스스로 이제 깨우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저만의 시각을 조금 가미해서 한번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다룰 건데, 첫 번째는 자본주의의 생애 주기입니다. 돈의 흐르는 길이라고 해봤는데, 부에는 한 5단계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생애 주기, 나의 어떤 근로소득을 통해서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지만, 나의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본을 축적하고,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고,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은퇴하고, 만약에 연금 소득으로 갈 수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은퇴 생활 또는 부자가 되는 길에 어떤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삶의 어떤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 거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 돈이란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시간 돈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새 AI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요새 AI에 푹 빠져 있거든요. 제가 뭐 개발자다 보니까 또 이런 생산성,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AI라는 게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적은 자본을 통해서도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적 자본. 그래서, 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 금융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그 뼈대가 바로 나의 몸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융 자본을 축적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3층 연금, 그래도 혼자서 가는 길이 외로운데, 금융 자본을 축적함에 있어서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거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놓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생애주기. 모든 분은 같은 길을 지난다. 돈이 흐르는 5단계로 한번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음,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처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납니다. 믿을 건 나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부가가치를 높이죠. 그래서 성년이 되고 나중에 뭐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을 한다면 우리 이제 근로소득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이제 나의 시간당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을 거니까 뭐 시간당 얼마 받겠죠. 그리고 나서는 제 마우스가 어디 갔죠?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을 하면서 재테크를 하지만 자본 축적을 크게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하거나 뭐 연금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100명 중에 80%, 90%는 대부분 이제 이런 삶을 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분 자본을 축적하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하고 더군다나 그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시스템 소득으로 잘 만든 사람이 있다면 혼자서 버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소득이 벌어들이는 걸 가지고 은퇴나 연금 생활을 이루어진다면 풍족한 은퇴 생활이 될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길에 조금 더 한 발 앞서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5단계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인적 자본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본을 축적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군가한테 뭐 부모님한테 돈을 받지 않는 이상 나는 내 스스로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도 중요하고 자본 축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을 시작해서 시스템 소득과 연금 소득을 잘 만들어서 결국은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소득. 인적 자본은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사라집니다. 은퇴를 하면 0이 되는데 나는 이제 저도 이제 50 됐으니까 한 5년, 10년 뒤면 은퇴를 한다고 치면 그 이후에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일하는 소득을 돈이 일을 하는 소득으로 바꿔놓는다면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면서 어떤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흐르는 부의 5단계를 조금 이해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제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과 돈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과 돈을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시간을 돈으로 바꿔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왜 시간당 10,000원, 최저임금, 뭐,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당 5만 원일 수도 있고, 시간당 만약에 뭐 30만 원이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부가치가 높은 분들은. 어쨌든 그건 뭐냐면 나의 소중한 1시간을 투자를 해서 또는 소비를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대신 그 사람은 나에게 돈 10,000원, 5만 원, 3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소중한 시간 1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념을 제가 이렇게 써서 그렇지 우리가 근로소득을 한다는 얘기는 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뭐 야근까지 해.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아니면 소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피 같은 나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가치가 낮은 돈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이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아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의 반대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게 된다면 하루에 24시간,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뭐 잠을 8시간 자면 뭐 한 열 몇 시간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시간 동안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럼 돈을 더 벌고 싶으면 24시간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명확한 상한이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제 문제아니니까 문제안 같은 사람을 한 100명 복제를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건 나에게 다 귀속이 돼. 다 내 거야. 그러면 이 사람 100명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는 돈을 100배로 버는 거죠. 근데 현실상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니 다만 그와 비슷한 효과를 누리는 게 바로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어, 그 사람이 그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나는 뭐 잠을 자도 되고 아니면 더 부가치 높은 걸 해도 되죠. 만약에 내가 돈이 더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결과는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귀속은 다 내 거니 돈만 많으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많이 살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시간 안에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100% 나만큼 귀속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돈으로 시간을 사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과 돈을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 결국 우리는 대부분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데 많은 어,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시는 것 같고, 돈을 시간으로 바꾸는데 이게 바로 결국은 부자가 되는 길의 하나였던 척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노동을 팔아서 벌고요. 일을 멈추면 소득도 멈춥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결국은 나의 시간은 돈으로 바꾸는데 쓰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돈을 못 버는 거지만, 만약에 그 사이에 은퇴하기 전에 내가 축적된 자본으로, 돈을 모아서 축적된 자본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돈과 자산이 나 대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걸 다시 돈으로 환산하고, 돈이 다시 시간을 사는 이 선순환 구조. 이게 결국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어도 소득이 들어온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부자는 돈을 시간으로 바꾸는데 쓰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대신 일하는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핵심 이론인 것 같고요.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왜 AI라는 얘기가 나오냐? 제가 볼 때는 저도 요새 한 AI 한 거의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월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큰 자본, 큰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산다는 건. 이 시간에는 사실은 사람도 있지만 기계 장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 장치도 시간에 따라서 부가치를 창출하잖아요. 그래서 큰 자본과 큰 노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소득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모으셔야 했어요. 그런데 AI가 이 장벽을 낮추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AI를 대부분 어디에 쓰고 있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자동화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오픈클로우나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직원처럼 일하는 AI 같은 것들도 많이들 사용하시죠. 에이전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많이 활용할 수 있어. 그렇게 된다면 적은 자본, 그러니까 AI 구독료 정도가 되겠네요. 뭐 그것도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큰 자본, 과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적은 자본으로도 AI를 활용할 수 있고, 그 AI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이 AI를 고용하는 시대가 오는 거다. 그 AI가 결국은 컨텐츠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업무를 기존의 자동화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해서 나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문제완 100명을 만들어냈던 과거보다는 문제완 AI 100명의 에이전트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자본도 적게 드는 어떤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AI가 시작된 지, 그러니까 시작이라보다는 사람들이 널리 쓰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AI를 쓰는 사람은요,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AI를 쓰는 사람 중에 이 원리를 깨달아서 더 큰 부자들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AI로 활용하지 않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뭔가 뒤처지거나 뭔가 이제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AI가 시스템 소득의 문턱을 낮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자본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AI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어렵긴 하지만 하셔야 되고, 저도 이 영상 요거 이제 뭐 와니TV에 올리긴 하지만 AI 관련돼서 영상 더 많이 촬영해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오케이. 아무리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자본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본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을 이용해서 결국 지금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하다못해 AI 구독료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의 몸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3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봉 30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30억의 몸값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30억에 내가 돈이 있어. 이걸 은행에 예치했는데 나한테 매년 이자율을 1%에서 이자율을 준대요. 그러면 30억에 1%가 3천만 원이거든요. 30억의 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를 연간 3천만 원을 줘요. 이거는 사실은 뭐 일을 하는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일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예치만 해놓고 은행이니까 뭐 이자를 주는 거죠. 약속된 이자를 주는 건데, 이걸 만약에 내가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으로 한번 사례를 한번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라는 몸값이 30억인데 내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1%면 나한테는 3천만 원의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3천만 원의 캐시플로우를 이자율 1%로 나누면 30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30억 곱하기 1%가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1%로 나누면 30억의 금융자산이 되는데, 나를 만약에 금융자산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30억이니까 이자율 1%를 여기다 곱하면 캐시플로우로 3천만 원이 연간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 1%를 곱한 의미는 나는 사실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로를 해야 3천만 원 나오지만 내 몸값은 사실은 30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금융자산 30억은 은행에서 예치를 해주지만 내 몸값 30억은 은행에서 받아주질 않죠. 이걸 받아주는 데는 나의 노동의 가치, 어떤 근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회사에 가야 3천만 원을 주는 거죠. 물론 그 회사가 나를 30으로 인정해주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잘 안 다가온다고 하셔서, 만약에 5%의 이자율을 살고 있다. 그러면 30억에 5%면 30억이 5%가 아니구나. 만약에 6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6억에 5%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의 몸값은 3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몸값은 5%인 시대인 사람은 6억이에요. 그럼 뭔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나의 몸값 6억. 그래서 이자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나의 몸값이라는 것은 금융자산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연봉과 이자율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몸값은 30억이다. 이게 바로 인적 자본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해본다면 평생 벌어들일 노동소득의 현재 가치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월급까지 모두 더해서 한 30억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연봉 3천인 거죠. 근데 이적 자본은 시간과 함께 줄어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은퇴를 하면 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면 인적 자본은 돈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금융자산과 달라요. 그래서 시간과 함께 줄어든다. 물론 여기 이제 제가 하락으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은퇴를 하면 0이 된다. 그래서 0이 되기 전에 빠르게 금융자본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연봉 3천이면 월 250을 받는 건데 이 중에 우리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50만 원을 30년간 굴리면 1%의 이자를 받은다면 2억 1천만 원, 5%면 4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결국은 시간의 복리 효과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지금 당장 내가 발생되는 지금 당장 내가 금융자산은 없지만 내 몸값 30억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6억이라고 생각하고 그 6억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 30억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 3천만 원을 아끼고 아껴서 투자를 하셔야 금융자본을 모으셔야 이렇게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수익률은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뭐 다 아실 거니까 뭐 미국 금리만 해도 4% 5%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적 자본이 살아있을 때 그 힘으로 금융 자본을 키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인적 자본은 점점 사라지고 금융 자본은 계속 복리로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줄어드는 인적 자본을 빠르게 금융 자본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투자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시간이 결국은 나 대신 일하게 하는 복리의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혼자서 하기엔 되게 외롭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이런 제도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삼층연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1층은 국민연금이고 2층은 퇴직연금, 뭐 IRP라고 해서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이라고 하는데 퇴직연금, 즉 국민연금으로 부족하니까 퇴직금을 통해서 나의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개인연금, 특히 연금저축계좌 같은 걸 활용해서 부족한 나의 연금을 대비할 수 있다면,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고, 요 제도 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가지의 절세 계좌가 있습니다. 꿀통이라고 생각할게요. 돈을 모으는 꿀통이고, 요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혜택을 줄 테니 빠르게 금융자본을 모으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안 하시는 건 남들보다 조금 이제 아쉽다. 이거 반드시 저는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ISA는 뭐냐면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해서 금융저축계좌, 뭐 저축계좌라고 하면 되는 개인 저축계좌인데, 이건 비과세 통장이고요. 3년간 열심히 운영을 하면 거기서 나온 이 통장에서 나오는 순이익의 200, 400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상 번 거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년간 유지를 하면 뭐 한국 상장 미국 ETF 투자 같은 걸 하시면 충분히 이익을 보신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다른 통장에 비해서는 절세가 된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아니고요. 비과세가 아니고요. 이렇게 돈을 벌면 15.4%나 최대 49.5%의 세금이 원래 나가는데 이렇게 비과세랑 분리과세를 하니 되게 좋은 제도인 거죠.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연금저축하고 IRP는 조금 장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불입부 연금저축만이면은 600만 원,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 전체를 해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여기 납입분에 곱하기 16.5%나 13.2%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온 세액 공제를 돈을 받게 되면 당연히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재투자를 해서 복리의 복리 효과를 계속 누려가시는 게 핵심이고, 이건 당연히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 금융자본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잘 활용하자, 세법에 나와 있는 혜택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뭐 이건 이제 뭐 나중에 제가 강의를 찍으면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ISA, 그 다음에 연금저축, 그 다음에 IRP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저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한다면 금융자본을 축적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뒤에 제가 말씀드릴 어, 그 월급쟁이 부자들이랑 같이 촬영한 게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인적 자본이 살아있을 때 금융 자본과 시스템 소득을 옮겨라. 그래서 생애주기 제가 말씀드렸고,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시간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 인적 자본 그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금융 자본을 우리는 축적을 해야 되고, 금융 자본을 통해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고, 그래서 연금까지 이렇게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자녀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빠가 처음이고, 저희 이제 딸 2명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교육을 잘 시킬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부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지만, 자녀와 함께 부자가 되는 걸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보다 시간이 많거든요. 복리의 효과가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절세도 투자도 연금도 부모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자녀와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물고기를 직접 줄 수도 있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 낚싯대를 전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부의 대물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아주 이제 큰 사이트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강의를 촬영했고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제목은 부모가 먼저 배우는 첫 번째 재테크. 그래서 내가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생애주기, 뭐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 ISA, IRP 이런 얘기들이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여를 주는 게 좋은지에 대한 강의도 담겨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보시기에 되게 좋은 강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으니 뭐 꼭 보셔서 시청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하시면 4만 원 할인 쿠폰, 제가 영상 이 설명란 링크도 달아놨고, 그 뭐지 할인 쿠폰 아마 쿠폰 코드가 완일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4만 원도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편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가보시면 월급쟁이 부자들이라고 사이트를 가보시면 워낙 뭐 많이들 하시니까
이렇게 저 이름으로 검색하시거나 아까처럼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저 나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4만 원 할인 쿠폰 받으시려면 제 영상 하단에 링크 타고 오셔서 쿠폰 코드 입력하시면 조금 할인 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아까 5단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 혼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강의 전반에 담아놨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사니까 세금 얘기도 좀 많이 있고요. 증여세 얘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의 대물림을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의미로 영상을 준비했고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라면 먹는 채널에 너무 라면 안 올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제 건강상 이유로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반드시 온다. 네. 그리고 세무, 뭐 AI 이런 IT적인 영상도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와니 TV랑 와니 경제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